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은혜 기자 나와 있는데요. 중부지방 침수재해와 관련해서 제주는 안전한지 짚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 피해 겪고 있고 그리고 일가족 3명이 사망하면서 전국 많은 분들 좀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과연 이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곳일까? 좀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또 앞으로 이제 태풍이 도래하는 또 9월까지는 계속 이런 그 집중호우가 이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상청에서도. 그래서 한번 얘기를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주는 우리나라 태풍의 길목에 자리해 있어서 태풍 영향 많이 받고 또 태풍이 올 때마다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죠.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통계 자료를 조금 쭉 살펴보니까 2018년 태풍 솔릭 이후 솔릭 같은 이 호우로 당시 이제 한 명이 실종됐던 이후로 현재까지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이 태풍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재산 피해는 매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규모도 좀 상당한데 재작년이 2020년 이 태풍 마이삭 때는 70억 원 정도 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187억 원, 2016년에는 200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제주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이런 큰 재산 피해 대부분이 침수나 시설물 무너짐 때문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 제주에도 꽤 많죠. 네, 맞아요. 또 이 상습 침수 지역도 지금 현대화될수록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일단은 도로 그 주변이 주로 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이렇게 얘기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제주시에는 71개소, 서귀포시에는 27개소 해서 총 98개소가 제주에서는 이 상습 침수 우려 지역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로 좀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이 고지대보다는 좀 저지대, 이 해안가 마을과 가까운 이런 도로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좀 그 해안가 가까운 마을들 위주로 이런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자님, 그러니까 이 98개 정도의 도로 침수 우려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우려되는 지역들이 유독 도로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도로 같은 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당연히 이제 차량 통행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스팔트로 이제 포장이 돼 있죠. 차량이 원활하게 지나다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면서 이게 비만 오면은 이 아스팔트 길이 비가 흐를 수 있는 빗물길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 폭우 때도 저도 좀 여러 군데 그 침수 피해 겪은 마을들 좀 이렇게 취재를 다녔었는데 그 마을들 곳곳에 있는 그 아스팔트 포장길이 진짜 막 빗물이 엄청 세차게 이렇게 쏟아지면서 다 흐르고 있는 그런 광경들도 많이 봤었고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 목격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인간 편의를 위해서 만든 도로가 결국에는 이 태풍 때만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이런 빗물길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제주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아주 좋은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더 키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침수 피해 지역은 주로 도로 주변이나 해안가 저지대 마을에 집중이 되고 있군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지대 지역이 주로 침수 지역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또 다시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천길을 막으면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4.3의 중요한 유적 지정의 하나로 꼽히는 화북 지역이 그런데 화북천이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하류 지역이 두 갈래로 흘러서 바다랑 이렇게 만나는 그런 하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과거 당시에는 지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흐를 수 있는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과거에는 침수 피해는 없었던 지역이라고 주민분들의 증언도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북천 2개 물줄기 중에 하나가 막혔나 보군요. 예, 현재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게 1992년경에 화북 중계 펌프장 만들면서 이게 2개 지류 중에 하나가 이제 막혀버려요. 공사로 막아버린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그 인근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태풍 때면 계속해서 좀 이런 비 피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제보를 받고 이제 그 인근에 취재를 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로 화북천 바로 옆에 있는 집에 막 그 빗물이 들이쳐서 주인분이 막 이렇게 바가지로 물 푸고 있는 광경 직접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풍 때만 되면 잠을 자는 게 너무 두렵다고요.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빗물이 들이치는 거를 직접 이렇게 겪으셨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서 태풍 때만 되면 정말 두렵다. 지금도 너무 두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이 큰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그분들은 정말 공포에 떠신다는 건데 얼마나 힘드실까 짐작이 다 안 됩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이제 이곳 제가 말씀드린 화북천 지역도 사실은 그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관리가 되는 그런 지역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관리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막상 뭐 이렇게 뭐 정말 뚜렷한 이렇다 할 해결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뭐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고가 접수되면은 가서 뭐 대응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하천에 막힌 물길을 완전히 이렇게 복원을 하지 않으면 이런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를 또 주민분들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는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천 복귀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 큰 피해 없도록 대처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이 밖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도내 침수 지역 피해 사례 있을까요? 네, 또 있는데요. 제가 다 소개를 못 드리니까 하나만 더 좀 추가로 소개를 하자면 강정마을에 이제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오랫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도로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유독 강정천이 범람하면서 좀 유례없던 비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9월에는 이제 강정천 범람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작년 9월에도 이제 어김없이 물난리가 났는데 특히 이제 작년 경우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이제 공사장 주변으로 위치한 뭐 물이 차면서 인근 비닐하우스라든지 농가주택이 비 피해를 겪었다. 올해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2년째 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 공사가 수해의 원인인가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현장 가서 좀 취재를 했더니 당시에 이제 도로공사 담당하시던 감리분 인터뷰도 하고 했더니 이제 결론은 이 배수로가 끊긴 점이 좀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 공사장 안에는 이제 배수로가 이렇게 빗물이 흐르는 배수로가 있었는데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중간에 그 배수로가 끊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수로 지점 아래로 있던 그러니까 하류 지역 농가와 비닐하우스들이 비 피해를 겪은 이런 상황이 작년에 발생을 했었고 사실은 이게 재해 대비를 위해서 공사하기 전에 미리 이런 거 다 점검하고 도로공사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은 뭐 강정 해군기지 도로 인한 뭐 이런 비 피해들 그리고 앞서 얘기한 화북천 이런 비 피해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이 현재 배수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재정비가 됐을까요? 예, 현재는 재정비는 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강정마을이 주민 무슨 수건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설치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이렇기 때문에 불투수층도 많은 지역이라서 앞으로 또 비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제주 지역 지형 특성상 해안가 마을의 수해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일단은 제주도가 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라고 해서 총 21개 제주도 내 지역을 뭐 침수나 해일, 뭐 토사, 유실, 붕괴 이런 좀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한 지역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마저도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월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년째 침수 위험 지역의 공사가 진행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탑동이나 한림천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해일 위험과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 2009년과 1999년에 각각 위험 개선 지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대책이 빨리빨리 마련되고 공사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 공사가 개선 사업이 아직도 보류 상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좀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제때제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미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오영훈 도정에서 좀 즉각적으로 좀 빨리 대책에 나서야 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인재로 피해를 겪은 주민 입장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소 잃지 않을 줄 알고 고쳤던 외양간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문제를 알고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확실히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